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해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반파장의 길이가 지금 현재 100이니까 지금 한 파장 길이가 200m예요. 자, 200m고 지금 수심이 250인데 그러면은 반파장의 절반인 100m보다 지금 수심이 250이면은 더 깊잖아요. H값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심해파에 해당이 될 거고, 파고는 4m고, 예, 파장은 200m라고 지금 구했고, 전파 속도는 수심의 제곱근이 아니라 심해파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2파이 분의 루트 GL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저면에서 물입자는 직선이 아니라 원형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맞는 거는 1번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하고 나는 서로 다른 해파의 수심에 따른 물입자의 운동을 나타내는 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심해파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지금 천해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타원 운동을 하고 끝에서는 왕복 운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는 심해파고 나는 천해파에 해당이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의 전파 속도는 파장이 길수록 더 빠르죠. 파장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나는 해저면, 그러니까 얘는 수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해저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게 타원 형태, 마찰의 영향 때문에 타원 형태의 물 입자의 운동을 해주게 되고 바닥으로 가게 되면은 거의 직선 왕복 운동을 해주게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그림은 해파가 진행을 해오고 있는 해안의 지형을 나타낸 거고 그림에서 점선은 등수심선에 해당이 되고요. 화살표는 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이 해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해파의 전파 속도는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서로 같다. 지금 수심이 같고요. 지금 여기서 파장 길이가 300인데 그럼 얘가 1000해파가 되려면 20분의 1보다 수심이 더 얕아야 되는데 20분의 1에 해당이 되면 15m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15m보다 얕으면 1000해파에 해당이 되고 얘는 10m니까 따라서 이 경우는 지금 1000해파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1000해파는 속도가 루트 G, H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해파의 전파 속도는 A 지점하고 B 지점하고 수심이 같으니까 같고요. 그 다음에 파고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는 더 높다. 지금 파고는 요 앞에가 곳 부분이 더 높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곳 부분이 높고 상대적으로 저기 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니까 B 지점이 더 높고 A가 더 낮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B 지점이 더 침식이 활발하죠. 자, B 다시 지점의 해안에서는 침식작용이 활발하다. 그렇죠. 지금 여기 곳 부분에서니까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폭풍 해일이 발생하는 모습을 나는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냈는데 지금 P에 있었으면은 현재 사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때가 언제냐면 대조, 즉 사리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가의 해일은 저기압보다 고기압일 때 아니죠. 저기압일 때 더 잘 발생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은 저기압이 해수면이 더 높아지니까. 그리고 바람이 아무래도 더 강하죠. 저기압 때. 가에서 해일은 만조보다 간조일 때 피해가 더 크다 아니죠. 만조일 때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나에서 해일에 의한 피해는 Q보다 P의 만조일 때, 그렇죠. 여기는 사리에 해당이 되고, 이때는 조금에 해당이 되니까, 사리일 때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따라서 디귿은 맞으니까, 예, 답이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어느 해에 지진으로 발생한 지질이 해일동해에서 전파되는 모습을 지금 10분 간격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분 동안 간 거리가 현재 나타나게 되는 건데 지진 해파의 전파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다. 지진 해파는
천회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면 올수록 파장 길이가 짧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고 오히려 더 빠르죠. 지금 보면은 같은 시간 동안에 간 거리 자체가 더 크니까 A가 B 지점보다는 더 빠르다. 맞게 될 거고, 팍 오는 대신에 파장 길이 짧아지고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파고는 높아지니까 파고는 B가 A보다는 높아요. 그리고 어차피 얘네들 다 천회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원 운동을 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 타원 운동을 하게 되니까, 따라서 디귿은 틀렸죠.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지구와 달이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할 때 각 지구의 각 지점에서 달의 인력, 원심력, 기조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 중심 O에서 달의 인력과 원심력은, 그렇죠, 지구 중심점에서는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기조력 값이 0이 된다란 말이에요. 자, A 지점은 이 상태를 기준으로 보면은 현재 양 끝 지점이 B하고 C 지점에서 기조력이 최대가 되니까 여기가 현재 만조, 여기도 만조, 그 다음에 여기가 양쪽이 만조면은 이 윗부분은 간조에 해당이 되죠. 여기도 간조일 거예요. 자, 따라서 틀렸어요. 원심력의 크기는 지구 어느 지점에서나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A하고 C하고 같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B하고 C 지점에서 기조력의 크기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아요. 즉, 여기에서 인력에서 원심력을 뺀 값이랑 원심력에서 인력을 뺀 값이 어떻다? 서로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 그림은 어느 지역의 시간에 따른 해수면의 높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해수면의 높이가 높고 낮음. 하루 동안에 2번을 왕복을 하고 있는 상태죠. 반일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차는 높이 차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작아지고 있게 되는 거고, 조차가 작아지니까 밀물, 썰물 세기 자체도 점점 약해져요. 달의 위상은 상현에서 망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조차가 큰 데에서 작은 데로 가고 있는 거니까 지금 망에서 하현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삭에서 상현으로 가든지 요 둘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될 거니까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간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간조시의 해수면의 높이는, 그렇죠. 이게 낚시다. 이때 간조잖아요. 이때 간조의 해수면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만조 때의 해수면의 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달의 기조력과 태양의 기조력의 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8번. 그린 간은 달의 기조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수면의 모습을 나는 A, B, C 중 한 지점에서의 하루 동안의 조류의 방향과 상대적인 세기를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어떻게 되냐면 조류의 속도가 다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고 하루 동안에 밀물 2번, 썰물 2번이 나타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물이니까 이때가 밀물이 끝난 거지. 그럼 만조. 이때가 썰물이니까 썰물이 끝났으니까 이때가 간조. 이렇게 봐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하루 동안에 A, B, C 지점에 작용하는 한 지점에서를 나타냈는데 하루 동안에 작용하는 기조력의 크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밀물, 썰물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지역과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는 지역이 나타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확하게 반일조, 여기는 일주조, 여기는 혼합조인데 이렇게 나타나는 거는 결국에 반일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일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혼합조 같은 경우에는 기조력이 다르기 때문에 밀물대하고 썰물대의 차이가 좀 더 큽니다. 나는 C 지점에서 나타나는 조류에 해당이 돼요. 만약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적도가 동일한 평면상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도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평면상으로 돌게 될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약에 공전 궤도랑 지구의 적도가 동일한 평면상에 존재를 한다라고 치면은 이 상황에서는 즉 어느 위도별로 기조력의 그러니까 각 위도별 각 지점에서 기조력이 일정할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기조력이 일정하게 되면은 모두 반일주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반일주조는 기조력이 일정했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하고 디귿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갯벌 탐사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20일과 21일의 음력 날짜와 이날 만조 및 간조 시간을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0일이 음력 27일이고요. 얘는 음력 28일에 해당이 되니까 점점 지금 초승달에서 뭘로 가고 있는 거냐면은 사구로 가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달의 위상으로 봤었을 때 22일은 지금 그럼 22일 날을 봤잖아요. 22일. 그럼 22일이 돼버리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사구로 가겠죠. 점점 지금 아예 금음달에서 점점 사구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사구로 가고 있으면은 사리로 가야지 맞는 상태니까 조금이 아니죠. 21일 오전 9시에서 10시경, 21일 오전 9시에서 10시경이 지금 보면은 수위가 가장 낮을 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갯벌이 가장 여기보다 더 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낮으니까 가장 넓게 나타나게 된다 맞는 거고, 22일에 갯벌 탐사를 하려면 지금 보면은 8시 46분, 9시 40분 대략 한 50분 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느려졌죠. 50분 정도가 느려졌으면 여기서도 50분 정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약 1시간 빠른 시각이 아니라 1시간이 느린 시각이 더 좋죠. 왜냐면은 이 주기가 12시간 25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매일 50분씩 어떻게 돼요? 뒤로 늦춰질 거란 말이에요. 하루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맞는 건 니은 2번만 맞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태양, 달,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A가 상이고 B가 상현이고 C가 망이고 D가 하현. 자, 요렇게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A에 위치할 때 달의 위상은 사기다 맞고, 달이 C에 위치하면은 사가고 망일 때는 사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맞죠. 달이 B, C, D, A의 위치 관계를 이동하는 동안 만조와 간조는 각각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B, C, D, A 위로 위치할 때 만조와 간조가 2회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조와 간조는 하루에 2회씩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루에 2회. 여기서는 B, C, D, A, B, C, D, A로 가면은 지금 약 3주를 이동을 한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수심이 100m인 어느 해역에서 해파가 진행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 해파는 심해파하고 천해파 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쓰세요. 그럼 지금 파장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반파장에 해당이 되는 게 30m에서 60m 사이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0m면은 결국에는 한 파장의 길이가 여기 나와 있는 60m네요. 그러면 수심이 반파장 20분의 1보다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반파장보다 길면 30m보다 더 수심이 만약에 깊다라고 하면 심해파고, 그 다음에는 3m, 즉 20분의 1보다 더 얕아서 20분의 60이 돼서 3m보다 더 얕으면 천해파고 30m보다 더 깊으면 심해파인데 지금 100m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심해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게 수심 H가 파장에 뭐보다 더 깊다면 2분의 파장 길이보다 더 깊은가, 아니면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 더 얕은가로 심해파, 천해파로 구분을 해주죠. 다음에 12번. 어느 날 오전 7시에 해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해저 지진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1200km 떨어진 해안에서 지진 레일이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몇 분인지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 해저 지진으로 발생하는 해일은 천해파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천해파의 속도는 루트 G H로 결정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럼 루트 수심이 4000m에다가 중력가속도 10을 곱해주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면은 200m/s 의 속도가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죠. 그쵸? 그러면은 200m/s고 1200km 떨어진 해역이니까 1200 곱하기 10의 3승 하나 둘 셋 미터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눠주면은 6 이렇게 되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6000분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6000분이 아니라 6000초구나. 초 200m/s니까 6000초. 그러면 6000초니까 6000초면은 분으로 나타내면은 그게 몇 분이야? 60초로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100분이네. 100분. 100분이면은 대략 1시간 40분 뒤에 도착을 할 테니까 오전 7시에 발생을 했었으면은 1시간 40분 뒤면은 8시 40분에 도착을 하게 되겠네요. 결국에는. 자, 그 다음에 13번 하고 14번 봅시다. 그림은 달의 기조력으로 해수면이 부푼 모습을 나타냈는데, 달의 반대쪽인 A 지역의 해수면이 부푼 까닭은, 자, 여기서 기조력은 결국에 뭘 빼준 값이에요? 지구의 원심력에서 달의 인력을 빼준 값이 0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조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부풀게 될 거고, 반대 지점인 여기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에서? 달의 인력에서 원심력을 뺀 값이 바로 뭐보다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기 때문에 기조력이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요 둘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에 14번. 그림은 어느 날 태양, 지구,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데, 태양, 지구, 달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망이에요. 망이면 사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날부터 약 7일 후에 조차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7일 후가 되면, 망에서 7일 후면은 약 하현달이 될 거고, 하현달이 돼버리면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요? 태양, 지구, 달이 자 요렇게 수직인 관계가 될 테니까 이때는 조금이 될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 되니까 따라서 조차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감소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주는 게 맞겠지요. 그쵸? 자, 이제 중단원 고난도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어느 해안가에 수심을 나타낸 곳으로 B에서 파장이 100m인 해파가 접근을 하면서 C 지점에서 파장이 80m로 변했대요. 자,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형태로 가는 걸로 봐서는 이제 천해파가 되는 건데, 자, 그럼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동안 파장이 100m로 일정을 할 때, 그럼 파장이 100m로 일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파장이 얼마가 되냐면은 50m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50m보다는 지금 깊은 상태고, 50m보다 A에서 B까지는 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파의 속도는 그러면은 여기서는 50m보다 더 깊은 상태로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 도달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는 심해파의 성질을 갖게 될 거고, 심해파는 수심에 관계없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즉 파장의 길이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거니까 파장 길이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속도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 지점에서는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전이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20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게 파장이 100m면 20분의 1이면 5m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5m보다 더 얕은 상태인 C로 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1000의 파의 성질을 갖게 될 거고 물입자는 타원 운동을 하게 되는 거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C 지점에서 해안으로 가는 동안에 해파의 파장은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짧아져야 되겠죠. 그죠? 짧아진다가 될 테니까 맞는 거는 2번 니은만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 가하고 나는 어느 해역에서 발생해서 전파되어 오면서 특성이 달라진 두 해파의 모양과 각 해파의 파장과 수심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지금 얘는 수심이 2분의 1보다 깊어요. 그러면 얘는 심해파에 해당이 될 거고 심해파에 해당이 될 거고 수심이 20분의 1보다는 더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작아요. 그러면 얘는 1000의 파에 해당이 되는 성질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그림 모양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풍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파동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너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는 바람에 의해서 직접 형성된 해파이다. 그 다음에 나가 가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가가 나로 변해야 되는 거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나는 1000의 파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해저 마찰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 가하고 나는 지구가 달과의 공통질량 중심 G로 회전 운동을 할 때 A부터 D 지점에 작용하는 원심력과 달의 인력을 나타낸 것이고 이 둘의 합이 뭐가 되는 겁니까? 기조력이 되는 거예요. 자, B와 C 지점에 작용하는 원심력의 크기와 방향은 모두 같아요. 그러니까 B, D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있던지 간에 원심력의 크기랑 방향은 다 동일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A와 C 지점에 작용하는 원심력은 달의 인력보다 크기가 큽니다. 이쪽으로 가면 달의 인력보다 크기가 커요. 그러니까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러니까 딱 어디서 원심력이랑 크기가 같냐면 즉 딱 정확하게 지구 중심점에서 원심력하고 달의 인력이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B와 D 지점에서는 달의 기조력은 달의 방향을 향한다. B와 D 지점에서 기조력은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누가 더 커요? 달의 인력이 더 크고 여기서도 뭐가 더 큽니까? 달과의 인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B와 D 지점에서 기조력의 방향은 달의 방향을 향하는 게 맞게 됩니다. 왜? 인력이 더 크니까. 여기서는 달의 반대 방향을 향하는 게 맞게 되겠죠. 원심력이 더 크게 되는 거니까. 자,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 3번이 맞을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자, 그린 가는 달의 기조력에 의한 해수면의 모습을 나는 A, B, C 중 한 지점에서 하루 동안의 조속에 의한 해수면의 변화를 해수면의 높이와 조류의 속력을 기역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루 동안의 해수면의 변화하고 조류의 속력하고 나타났는데 그 명시일 때 하고 24시일 때 요때 지금 이거 있죠, 기역. 이렇게 나타나는 기역이 만조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역이 뭐가 되겠어요? 해수면의 높이가 해당이 되는 거고. 자, 다음에 니은이 바로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조류의 속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즉 만조가 되고 또는 간조가 될 때 이제 물이 느려지게 되는 거죠. 그 상태에서 가장 높아지고 가장 낮아졌으니까. 그럼 해수면의 높이를 나타내는 것은 기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은
조차가 좀 다르게 나타나죠. 즉 혼합조에 해당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여기 중위도 지역에 해당이 되는 B에 해당이 될 겁니다. 달의 인력 방향과 기조력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5시하고 12시하고 보면은 지금 5시경은 만조 중에서 가장 높을 때고 그 다음에는 5시경은 간조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적을 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저력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기역이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작아야죠. 그러니까 두 각이 이건 뭘 얘기하냐면 달의 인력 방향하고 기저력의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작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저력이 큰 거죠. 달과 바라보는 쪽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이 크게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따라서 달의 인력이 더 크고 기저력이 더 큰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뭐예요? 조차가 크게 나타나는 이때하고 이때가 상대적으로 이때하고 이때보다는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각도의 크기는 5시경보다 12시경이 더 큰 게 아니라 5시경이 더 큰 거죠. 작을수록 기저력이 크기 때문에 조차가 커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작아야 돼? 12시경이 더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맞게 됩니다.